2025년 신년 내담, 오늘은 여수광해항만공사 박성현 사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우리 출입 기자가 하도 잘생기셨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아닙니다.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화면이 환해지네요. 예. 뭐 그래도 관리하고 있는 그리고 신경 쓰는 주민들을 위해서 새해 인사 짧게 해주시죠. 예, 우리 C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을 이끌고 있는 여수광야 항만공사 캡틴 박성현입니다. 3년 전에 네. 제가 CBS와 인연이 되어서 사랑방송님으로 첫 포문을 열었고 예.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3년 동안 여기 안 오셨다가 제가 아니 불러서 두세 번 또 몇 번 왔어요. 왔습니다. 예, 예. 와서 예. 현안 보고도 했었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올해는 찬찬찬으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희망차고 예. 행복차고 가득 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렇게 말 만드는 거는 정치인들이 잘하는 건데 정치의 뜻이 좀 있으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런데 예. 그 순천고 졸업하시고 순천 예. 사람이시고 그다음에 해양대학을 졸업하셨던데 예. 그 당시 해양대학 가는 건 두 가지예요. 그 어떤 꿈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없거나 어떤 겁니까? 예. 두 개 답니다. 예, 그래요. 예. 첫째는 예, 그 당시 이제 뭐 80년대 초니까 어려운 시기고 아닙니까? 예, 예. 전체적으로 특히 저는 너무나 어려운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네. 그 당시 저희 고등학교에서 재수생 포함해서 서울대학을 68명 정도 갔습니다. 그때 순천고가 잘 나갈 때구나. 예, 예. 물론 저도 뭐 졸업할 때 30등 안에 들었으니까 당연히 예. 서울대 갈 수 있는 서울대학을 시기였네. 썼었죠. 예, 예. 그런데 아버지가 예. 가정 형편상 도저히 서울로 보낼 수 없다. 음. 그래서 그때는 해양대학에 가면 돈을 잘 번다. 네. 그래서 한국해양대학에 부산에 있는 네. 한국해양대학을 지원하게 되었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앞으로는 해양 시대가 온다. 네. 그럼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네. 그 두 가지 때문에 한국해양대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뭔가 좀 미래를 보시는 눈은 있으시네요. 근데 뭐 해양대 제가 간 친구들도 있고 해양대 지금 교수도 하는 친구도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보통 해양대 가는 사람들은 마도로스를 꿈꾸고 가는데. 그렇죠. 예, 예. 저도 예. 도선사 하려고 갔습니다. 도선사 파일럿.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순수한 월급으로 따지면 도선사 1위 최고죠. 연봉이 예, 예, 예. 도선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살아오면서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할 때 네, 네. 국가 차원의 큰 일이 있어 왔어요. 그래요. 예. 그게 88년도 올림픽? 올림픽. 예, 예. 저는 해양대학 가서 돈을 벌어서 예. 도선사를 해서 예. 지금 연봉 7억 8억짜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도선사. 예. 88 올림픽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때는 의무 ROTC였어요. 음. 해군의 장교로 예, 예, 예. 임명돼서 가는데 우리 선배들까지는 30명 전후만 갔습니다. 네. 근데 하필이면 제가 졸업한 해에 예. 88 올림픽이 있어가지고 해상 경비를 강화한다. 예. 그리고 125명이 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착출돼 갔죠. 예. 해군 장교로. ROTC를. ROTC로. 예, 예. 그래서 제가 88 올림픽이 없었으면 지금 연봉 7억짜리를 하고 있을 텐데 88 올림픽이 있는 바람에 예.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뭐 후회는 없으시고? 그 이외에도 예. 이제 제가 일본서 학위를 하고 쿠슈 대학을 나오셨던. 예, 학위를 하고 이제 학교로 교수로 가기 위해서 유학을 갔죠.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유학 갈 때는 목욕 교수로 가려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해양대학 교수를 되기 위해서 예. 유학을 갔는데 네.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예. 그랬고 제가 학위를 마치고 들어올 때 IMF 전국이라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때 교수 자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신규 티오를 안 줬죠. 맞아요. 예. 근데 목포 해양대학에 자리가 난 거예요. 예. 전임 총장님이 정년하면서 네. 자리가 하나 생겼어요. 예. 그래서 고민했죠. 예. 여기 지원하느냐, 1년 기다렸다가 한국해양대학을 가느냐. 예. IMF가 아니었으면 제가 1년 기다렸다가 예. 시간 강사하면서 한국해양대학을 갔을 텐데 예. 해필이면 IMF 전국이라 예. 먼저 나온 음. 목포해양대학을 지원하게 됐고 제가 교수가 다행히 운 좋게 됐고
근데 목포 만약에 해양대 총장도 하셨구나. 목포 해양대 IMF 없었으면 제가 총장을 못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 해양대학을 갔으면 아마 총장이 안 될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IMF 때문에 제가 목포 해양대학을 가게 됐고 총장을 하게 됐고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총장 선거를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제일 걱정거리가 1등할 자신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때는 2등을 시킨 원래 경우가 국립대 총장을 1, 2등을 올리면 대통령이 둘 중에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권한이 있어. 근데 그걸 대부분 안 쓰고 1등을 줬죠. 그렇죠.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아홉 2순위를 몇 군데를 줬어요. 그렇죠. 순천대도 그랬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걱정거리가 저는 1등할 자신이 있었는데 네. 혹시 2등을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예. 근데 제가 우리 대학 선거 최초에 1등에 바로 1차에서 1등이 됐습니다. 그것도 63%로. 아 그래요. 그 최초예요. 예. 그런데 혹시 안 되면 어쩔까 했는데 4월 28일 날 선거를 했는데 네. 탄핵이 돼가지고 5월 10일 날 대통령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중요한 순간에 국가적인 일들이 있긴 있네요. 예, 예. 그다음에 이번에도 예. 제가 12월 19일까지 임기예요. 맞아요. 아까 24년, 예, 원래 작년. 임기가 끝나야 돼요. 예. 예. 근데 2주 전에 갑자기 비상계엄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걸어서 예. 지금 이 자리에 출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88 올림픽, IMF 탄핵, 네. 그다음에 지금 비상계엄에 이런 그래서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 기로에 섰을 때 국가 차원의 그런 일들이 계속 그렇네요. 있어왔죠. 교회 다니세요? 교회는 지금은 이제 어렸을 때 다니다가 예. 또 지금도 다닙니다. 예. 교회 다니시면 이거 신앙 간증거리도 되겠다. 아무튼 원래 제가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많이 안 물어보는데 오늘 제 얘기가 재밌어서 많이 물어봤네요. 예,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무튼 임기는 끝나는데 지금 전국이 이러니까 사장자리를 후임 올 내놓을 수가 때까지 없는 거죠. 예, 후임 예. 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죠. 그러니까 뭐 근데 3년 넘게 하셨으니까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다 꿰고 계시겠네. 예. 그 이제 사장님 소개를 했고 항만공사 소개를 해주세요. 아직 일반인들은 항만공사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제가 우리 여수광양 항만공사 창사 이래 고향 출신 첫 사장입니다. 아 그래요. 예, 고향 출신 첫 사장으로서 깜짝 놀란 게 몇 가지 있어요. 예. 첫째는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네.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이 예. 바로 우리 여수광양항이에요. 예. 요거 좀 이따 제가 물어볼게요. 예. 예. 이 그런데 하고. 예.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광양만권 그러면 여수 국가산단 규모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큽니다. 아 광양 망권으로 이제 광양만권 속에 있는 게 네. 여수 국가산단, 석유화산단. 예. 그다음에 세계에서 단일 제철소로서는 가장 큰 광양제철소. 예. 그다음에 우리 수출 물동량 1위 항만. 네. 그다음에 율촌 산단. 이게 이제 광양만권입니다. 예, 예. 거기에서 2023년 네. 작년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예, 예. 최근 데이터로 하면 2023년 총 제품 생산액이 109조 원이에요. 그래요. 그 사실 모르잖아요. 예, 예. 그 정도로 국가에 공헌을 해요. 그리고 우리 전남 총 생산의 58%가 광양만권에서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사실을 도민들도 잘 모르고 시민들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요. 도민들도 잘 모르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죠. 자, 국가에 항공사 홍보를 좀 하셔야지 그러니까 홍보를 안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겁니다. 예, 예. 이렇게 국가에 공헌하는데 예. 공헌도에 비해서 우리가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다. 네. 그래서 그 책임은 우리 직원들한테 있다. 첫째,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자. 예, 예. 그래서 제 명함, 음. 각종 우리 엘리베이터에 네.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 이 문구를 무조건 넣습니다. 예. 그리고 어디 가서 제가 특강하거나 소개할 때 항상 아까 제가 저를 소개했듯이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 예. 여수광양항을 이끌고 있는 캡틴 박성현입니다 하면 90%가 뭐라느냐? 인천항 아니야? 부산항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안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돈을 좀 써야 홍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 산업의 쌀이 제철 아닙니까? 예, 예. 제철 1위. 네.
그다음에 석유화학의 쌀이 원유하고 나프타입니다. 예. 납사 1위. 그렇죠. 그다음에 수출입 물동량 1위. 예. 자동차 2위 항만이 작년에 저희들이 110만 대가 넘었습니다. 아 광양항을 통해서 자동차 통해서 수출이 나가. 예. 예, 그래요? 평택이 130만 대 정도로 1위. 예. 우리가 110만 대로 2위. 그러면 저 광주에 있는 기아 자동차도 오고 또 이쪽 광양항 통해서 수출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 자동차 비율을 보면 현대 자동차가 52%. 그다음에 울산에 있는 거? 그렇죠. 아 그게 부산항으로 안 가고 이리 와요? 일로 오죠. 아 그래요? 이런 것도 진짜 모르네. 모르잖아요. 예예예. 그다음에 강주 기아차가 한 15%. 어. 나머지 이제 중국 자동차 뭐 그래서 우리가 23년도에 117만 대를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항만이 네. 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예. 자동차, 제철, 석유화, 예. 일반 화물, 컨테이너, 원유 이런 걸 다 처리할 수 있는 항만은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유일, 어. 국내에서도 유일. 이런 훌륭한 항만이 있는데도 모르고 있고 또 공원도에 비해서 대접을 못 받고. 그럼 울산에서 만든 차를 광양항으로 갖고 와서 수출하기 위해서 육상으로 트럭들도 가지고 오고 예. 배로 싣고도 가지고 오고 그 아, 이유는 그래요? 예. 울산에는 야적 부두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자동차는 예. 계속 쌓아놔야 생산을 되니까. 하잖아요. 예, 예. 생산해서 어딘가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광양항이 가장 좋죠. 넓은 스페이스. 또 여기서 바로 미국, 남미, 유럽으로 바로 수출해서 가니까. 그래 이제 중요한 거 물어볼게요.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출입 물동량 1위라고 하면 부산항, 인천항이 있는데 왜 여기가 1위냐? 우리가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물동량 2위, 부산 다음에 2위 항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무현 정부가 광양항을 키운다고 막 선전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물동량 3위죠. 인천에 비해서. 자, 예, 그래서 예. 보십시오. 예,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설명해 설명을 줘요. 해요. 예, 예. 자, 이제 물동량은 네. 예. 아까 말씀하신 어. 노무현 정권 뭐 이야기하는 거는 컨테이너 물동량, 아 컨테이너. 컨테이너 물동량 이야기고 예, 예. 항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총 물동량이에요. 총물동량. 예. 제가 슈퍼마켓을 차렸는데 예. 빵을 팔든 껌을 팔든 많이 팔면 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총 물동량이 제일 중요해요. 어. 그럼 우리나라 총 물동량 1위는 부산입니다. 예. 약 4억 2천 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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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어디 강연을 가거나 뭐 이런 자리에 2위가 어디까요 물으면 대부분이 인천, 울산, 평택 이런 데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인천을 주로 얘기하겠죠. 예. 죄송하지만 인천은 딱 우리 반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그 사실도 몰랐죠. 부산이 4억 2천 톤, 우리는 얼마예요? 우리가 약 2억 8천. 아 그래요? 인천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오. 인천이 1억 4천이. 아. 딱 우리 반이에요. 총물동량에. 총물동량.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로 큰 항만이에요. 인천보다 배가 큰. 예. 근데 국민들 의식에는 인천이 우리보다 배 이상 클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도 이제 보통 우리가 알게 되면 기사 보도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맨 그때 TU는 컨테이너를 갖추는 게 컨테이너 TU죠. 근데 컨테이너 항상 이야기. TU로만 기사들이 나오니까 아 그렇구나. 대신 이제 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총 물동량 1위가 될 수 있던 거는 예. 제철, 예. 석유화, 자동차, 네. 컨테이너, 일반 화물, 원유 이제 이런 걸 다 포함하니까 네. 우리는 융복합이니까 예, 예. 다양한 화물을 처리하니까 총 물동량 2위 항만이에요. 어. 그 다음에 수출입 물동량 1위는 뭐냐면 예. 부산은 컨테이너 화물이 거의 80%예요. 예. 예. 그 중에 54%는 환적 화물입니다. 환적 화물은 뭐냐면 예. 이게 옮겨 싣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조그마한 배로 실어 와서 부두에 내려놓으면 예, 예. 큰 배가 와서 가득 채워가지고 유럽도 가고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산의 화물의 대부분은 부두에 왔다가 부두에서 나가요. 아. 그러나 우리 여수광양의 화물은 예. 호주, 브라질에서 철광석을 싣고 와서 예. 제철소에서 제령 과정 거쳐서 핫코일도 만들고 자동차 강판도 만들고 해서 수출하고.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가장 많은 화물이 우리 여수광양이에요. 그렇구나. 그때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막 광양항 그 그는 보도 나오고 컨테이너 할 때 이야기.
광양항이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그렇죠. 수심이 깊고 그래서 큰 배들이나 외국 배들이 오기가 좋다. 그건 맞는 거죠. 예, 예.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예. 자, 우리가 항만을 만들 때 가장 필수 조건 네.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자, 첫째는 정온 수역. 파도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정원 수역. 예. 예, 그걸 정온 수역이라고 합니다. 예. 파도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수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의 항만은 그 두 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공 방파제를 쌌습니다. 네. 인공 방파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 파도가 안 치게 해야 그렇죠. 되니까. 예, 예. 근데 우리 예수광양항은 가보십시오. 예. 인공 방파제 없습니다. 예. 항만을 만들 때 음.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게 방파제 비용이에요. 어. 그럼 부산에 똑같은 한 개 선석에 부두를 만든다. 예. 우리보다 3배 이상 들어요. 어. 예산이. 그 천혜 항만인 건 맞네. 그렇죠. 예. 우리는 3분의 1 가격으로 음. 항만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부산이 진해 쪽에 부산 신항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럼 광양항을 더 활성화시키지 않고 부산 신항을 통해서 부산항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치적인 거죠. 그렇죠. 네. 자, 아직도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 문화 위에 정치가 있고 네. 정치는 예산을 배정하잖아요. 네. 자, 부산 국회의원 18. 어. 그다음에 그렇죠. 진해까지 그러면 포함하면 경남 국회의원까지 다 포함해요. 20명이 넘습니다. 맞아요. 예. 자, 우리 여수광양항 3분. 그렇죠. 자, 그러면 예산 배정을 국가에서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구도 뭐 부산이 많고. 그렇죠. 그거는 300만이고 예, 예. 우리 광양 15만, 예. 여수 28만, 뭐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고. 10배가 차이 나는. 예. 그래서 우리 광양항이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컨테이너 물동량 이야기입니다. 예, 예. 투포트. 예. 옛날에 투포트. 투포트 시스템 그렇게 예. 얘기했죠. 예. 그거는 부산의 전통적인 컨테이너 항만인 북항 이야기. 예. 자성대부두, 신선대부두 예, 예. 이것들이 있을 때는 거기가 한 350만 TU. 예. 우리가 200만이 조금 넘는 그래서 예, 그렇죠. 투포트 개념이 성립했어요. 예. 그런데 김영삼 정권 들어서서 예. 진해 신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삼성 자동차 만들면서 예, 예. 그러면서 운동장이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하더니 지금 11분의 1입니다. 그래요. 예산도 그러고 그러면 노무현 정부의 투포트 시스템이 예전에 있던 걸 복원하는 거였었네. 그걸 강화하자 했죠. 예, 예. 근데 그 뒤로 또 안 안 된 됐죠. 거죠. 그래서 예. 지금 물동량 뭐 예산 투입 한번 보십시오. 네. 거의 기울어진 운동장 크기가 11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역 정치에서 얘기하고 언론이 좀 얘기해서 이 힘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참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 정치인권에서 뭐라 하느냐. 왜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안 느느냐.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 하겠어요. 어떤 데는 머리가 아픕니다. 위에서 교통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니네 왜 돈 못 벌어오냐 이것만. 그렇죠. 물동량이 줄어들고 늘고 하는 거는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있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 외적인 요인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아, 근데 그게 원인이 더 커요. 근데 문제는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정치적인 것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제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지금 그 박람회 부지 예. 선투자금 예. 갚아야 되는 거 3,600 58억 원. 일시상 기재부가 일시 상환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건 또 정치적인 거잖아요. 이거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 이것 때문에 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예, 예. 예. 자, 법을 개정했어요. 네. 여수 세계 엑스포 사후 활용 특별법이 있습니다. 예, 예. 그 특별법을 개정해 가지고 운영권을 우리 공사로 넘겼어요. 네. 그게 그러면- 한 4년 4년 전이죠. 예.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넘겨야 될 거 예,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는 수면 밑에 놔두고 우리한테 먼저 넘겼어요. 예. 자, 그럼 넘길 때는 예. 거기가 우리 남중권 네. 부산부터 목포 사이 예, 남중권이잖아요. 남중권이라죠. 예. 남중권에 저는 가장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기가 거기라고 생각해요. 네. 좋아요 입지 조건이나 예, 땅은. 예, 예. 그러면 우리한테 넘길 때는 네. 잘 개발해서 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서 네. 지역과 국가에 공헌하라고 넘긴 거 아니겠어요? 예, 예.
부채 갚으라고 넘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활성화시키라고 넘긴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용역비만 국가 프로젝트 외에 용역비만 30억을 책정했습니다. 사후 활용 방안 용역비 마스터 플랜 용역. 예. 거기에 국비 10억, 우리가 10억, 네. 전남도 여수시 5억씩 30억으로 예. 용역을 하자.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 국가에서 10억을 배정 안 했어요. 그랬어요. 제가 3년 전에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 인수를 반대했던 이유는 뭐냐, 세 가지입니다. 예. 부채 문제 해결해라. 예. 두 번째는 우리한테 넘기고 나면 관심도가 떨어질 거다. 네. 해수부나 국가나 그렇죠. 국가에서는 야,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 예. 논리가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 아니 YGP에 넘어가는데 니네들이 해야지 뭔 소리냐 해가지고 작년에 10억을 배정 안 해줬어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재단에 있는 인력 어떻게 할 거냐, 이 세 가지 때문에 제가 22년도 반대했어요. 네. 근데 22년 10월 27일 날 45개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면서 우리한테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수는 해수부로부터 일이 받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부채를 갚는 책임이 그 전까지는 해수부에 해수부죠. 있었는데 이제 여수항만공사가 된 우리한테 거잖아요. 넘어왔죠.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 주철현 도당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이 문제를 제가 질문했어요. 근데 네. 도당 위원장은 원래 출발할 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선투자금을 갚아야 되는 것을 다른 올림픽이나 월드컵 했을 때는 투자해놓고 이걸 뒤에 갚으라고 안 하는데 왜 여수 박람회만 선투자금을 갚으라고 처음 시작을 했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일부 맞는 말씀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세계 박람회는 여수의 일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전남도의 일이 아니고 예. 국가 국가 차원의 일이죠. 예.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성공리에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자 1조 예를 들어서 2천억 원을 출발해야 된다 예. 하는데 수입이 약 6천억 원이 안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부 선투자금을 600억을 준 거예요. 예. 6천억. 6천억 예. 정부 선투자금. 예. 근데 그걸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예. 자 세계 여수 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하도록 국가에서 준 국가 돈이잖아요. 예. 그럼 그걸 부채로 인식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국가가 투자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근데 이명박 정권 때 정부 선투자금을 갚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지역 정치권, 예. 지역 시민단체 다 일치 단결해서 그건 갚으면 안 된다. 예. 이렇게 갔어야지. 그렇게 갔어야죠. 근데 그게 부채로 인식되어서 뭐 부채라기보다는 정부 선투자금이 정확한 정의입니다. 네. 정부 선투자금을 갚아야 된다. 네. 그래서 2015년에 10년을 유예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25년 올해 일시상환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다. 그러면 법대로 우리도 하겠다. 네. 그래서 기재부에서 네. 우리가 열심히 지금 마스터 플랜 용역을 20억이나 들여서 하고 있으니 네. 그 용역 결과 나오면 예. 우리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네. 해수부가 10년 동안 적자 운영해 왔다. 네. 근데 그걸 우리가 1년 만에 어떻게 갚냐. 갑자기 그렇죠. 갚을 수 있느냐. 해수부도 못 갚는 걸. 그렇죠. 최소한 네.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래서 마스터 플랜 용역 네. 끝나고 예. 5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서 예. 벌어서 차츰 갚겠다. 네. 그래서 우리 공사의 전략은 기재부나 국회 다 건의했던 거는 30년부터 예. 5년 유예해 주면 네. 그때부터 10년 동안 갚아 나가겠다. 예. 그걸 기재부, 해수부, 국회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기재부에서는 지금 국가 세수가 부족하니까 네. 세입으로 잡아버렸어요. 예. 세입으로 잡았죠. 예, 그럼 그걸 국회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국회에서도 못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하나는 추경 때 예. 세입 전액 삭감. 예. 이제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근데 그거는 우리 YGP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국회가 해야 되고 지금 국회가 해야죠. 또 대선이 치러지면 정부가 좀 안정된 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는 언제 나와요? 용역 결과는 올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거기에서는
활성화시켜서 돈을 벌어서 갚는 게 갖겠다. 순차적으로. 그게 정답이죠. 예. 또 우리한테 넘길 때는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활성화시키라고 넘겼지 부채 갚으라고 넘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얼마나 요즘 화가 나는지. 예. 그래서 제가 살이 쏙 빠졌습니다. 우리가 질문 한 10개 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좀 여수항만공사가 뭘 하는지 알았고 광양이 왜 중요한지 알았고 그다음에 그 돈 갚으면 안 되는 거 꼭 알았고 정치자도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제가 3년 전에 사랑방 손님 올 때는 예. 정말 키도 컸었고 얼굴도 동안이었고 예. 피부도 뽀송뽀송했는데 제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 사장님 재밌으시네. 예. 아무튼 오늘 방송 듣는 분들은 여수항만공사에 대해서 진짜 아실 것 같고 우리 사장님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아요. 예. 우리 사장님 살아온 얘기도 많이 들어서 재밌었는데 시간이 어느덧 다 갔어요. 예. 구체적인 거 있을 때 또 한번 불러서 인터뷰 그렇게 할게요. 해주십시오. 꼭 한번 불러주십시오. 끝으로 인사말. 나 진짜 힘들다. 살 많이 빠졌다. 좀 도와주라 한 말씀 하세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CBS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 10위권에 들 때는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살고 있고 수출과 수입을 담당하는 항만과 선박이 99.8% 담당합니다. 항만과 바다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컨테이너 혹시 옆에 지나가면 저 컨테이너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배가 지나가면 감사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고속도로 다니면 컨테이너 때문에 짜증나는데 너무 그렇게 짜증내지 마라. 그렇게 짜증내지 마시고 예. 저 컨테이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산다. 있구나. 그다음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선박이 수송한 물건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제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항만은. 알겠습니다. 예. 오늘 사장님 제가 여기서 언론사 오래 해도 이렇게 잘 몰랐는데 사장님 설명 때문에 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설명 잘하시네.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과 함께했습니다.